예, 김정곤 의원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9.2%를 넘어서고 있고 체감은 한 25% 달한다니까 사실 뭐 국가 재난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해외 취업과 관련된 문제를 조금 의견을 좀 드리면은 해외 취업이 사실상 이제 지난 정부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실효성은 사실상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2017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까지 4년간 해외 취업자 중 3년 이상 해외 체류 중인 사람은 27.6%, 17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조차도 응답률이 전체 5,907명 중에 22%밖에 안 되어서 사실상 고용 안정성은 훨씬 더 열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정부기관이 이제 공동 추진한 K-무브 사업의 경우도 지난 산자중기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해외 취업자 173명의 행방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좀 일정하게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봉 수준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해외 취업을 하면 높지가 않는 것 같아요. 2,900만 원 정도이고 국내 대졸 신입 사원들이 이제 3,325만 원 정도로 보면은 훨씬 해외 취업에서 높게 받거나 이러지는 않다는 평균 수준에도 현실적으로 못 미치고 있다. 그런데 해외 취업을 하면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측면도 상대적으로 있어서 삐쩍은 개살구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외교부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교부로 해외 취업한 청년들 취업비자 현황을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가 보는 청년들이 해외 취업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해외 취업과 관련 여러 현안도 있을 수 있지만은 신변의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거기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안 돼 있다는 거죠. 이미 이제 신분조차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상호 어떤 관계도 형성이 돼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법제도를 빠르게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해외를 진출했을 때 신변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 조치를 빠르게 좀 취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우리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께도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외 취업 인정 기준은 이제 최소 조건이겠지요. 그런데 실제 작년 구인 공고 인정 거부 건수를 보면 전체 8,755개 중에 공고 중에 3.58%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구인기업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 취업은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근본 해법이 아니기도 하지만은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도 있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치를 좀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기업 회원 가입 신청 시에는 홈페이지 가입 자체를 제한적으로 방법으로 엄격히 지금 현재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자 조사를 통해서 구인기업 DB를 정비하고 해외 K-무브 센터의 노무 담당 멘토단을 구성해서 해외 취업 청년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해외 가서 일을 하면서 실제로 적시된 임금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피해까지도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 취업을 권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잘 취하는 것 또한 국가가 해야 될 어떤 기본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방부 차관님께 하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이제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 방향에 부응하는 최선의 방법을 이제
경력이나 학업의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방향으로 또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보고자료를 보면은 또 국방부가 일자리 정책 대상을 중장기 간부 위주에서 의무, 복무, 현역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또 건의사항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긴 하셨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또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한편에서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군 복무 중에 국가기술자격과 학점 취득을 지원하고 학습 여건을 보장하며 원격 강좌를 위한 참여대학을 확대하겠다 이런 어떤 계획을 발표하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병사들에게 시간을 어떻게 확보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적시되어 있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뭐 군대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호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군대 병사 문화도 있을 텐데 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뭐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것을 배려해 주지 않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방부 전체 입장과는 부대의 성격에 따라서 부대장의 어떤 방침이나 이런 여건에 따라서 이런 전반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걸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것을 공부를 할 수 있거나 어쨌든 간에 또 경력이 단절을 되지 않고 이런 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해야 돼야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일과 이후나 공휴일에 최대한 휴무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하반기 이후에는 병사 생활관에서 장병들이 교육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퇴근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방개혁 2.0 계획을 해서 저희가 병영문화 개혁을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 내용들을 더 담아서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말씀 적극적으로 그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병사들이 이제 기술을 연마하거나 학습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시간 보장 방침들을 마련하셔가지고 의견을 좀 구체화시켜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김종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임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주석 국방부 차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당에서 청년위원장도 했었고 지금 경기 강주울의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오늘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장병들이 최대 고민은 전역 후 진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현재 시행하는 장병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실적이 상당히 미비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정책 대상인 전역 인원이 연간 약 한 27만 명 정도 되죠. 이 중 대학 복학자 등 19만 2천 명을 제외하면 한 8만 명이 전역 직후 취업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중 전역 예정 장병 취업 박람회를 통해 매년 취업된 인원은 연간 1,300명으로 파악되지만 전체 대상 중 1.64%에 그치고 있고 또 구직구직 만남이나 창업 설명회 등을 통해 취업된 인원은 1.2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기존의 법제도 및 전역 지원 프로그램에 중장기 간부 위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역 직후 취업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약 8만 명의 전역 장병에 대해서 국방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취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취업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장병 6만 2,530명에 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국방부가 보고한 개선 방향 중에 이런 측면에서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소극적인 정책으로 보이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국방부는 주로 전역 간부들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 일자리 지원 정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후에 전역 병사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그 제도들이 현재까지는 시범적인 사업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결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취업 성공률이 낮은 것이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이 시범적인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취업에 성공하는 것도 좀 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군 간부의 경우에도 현재 사회에서의 취업 성공률이 60%인데 전역 간부는 53% 정도 낮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이 장병 일자리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전역 병사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외교부 조현 이 차관님하고 서주석 국방부 차관님한테 함께 질의드리겠는데, 해외 공간에 보면 이제 대사관이나 이 공사에 보면은 이 직원 채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언어나 이런 게 이제 원활하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해외에서 이제 이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외국인들은 이 한국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 해외 동포들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요즘 군복무 대체를 사회복무요원이라 그러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을 이 대처하는 방안을 좀 한번 연구를 해봐도 실질적으로 해외 동포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군 생활을 굳이 국내까지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민원인들한테는 언어가 일단 통하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요거에 대한 짧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현재 병무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제도 개선을 한번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 외교부로서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서 그 우리 재외 국민의 자녀가 그 능력을 갖춘 자녀가 재외 공간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 동포들하고 간담회에서 이제 나온 의견이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질의하고선 여기에서 끝내지 말고 해당 부처하고 좀 한번 심도 깊게 의논을 해주시면 상당히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심도 깊게 검토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서주석 차관님께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외의 경우 이제 청년 전역 장병에 대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좀 의원실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정부기관이 이제 공동 추진한 K무버 사업의 경우도 지난 산자 중기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해외 취업자 173명의 행방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좀 일정하게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봉 수준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해외 취업을 하면 높지가 않는 것 같아요. 2,900만 원 정도이고 국내 대졸 신입 사원들이 이제 3,325만 원 정도로 보면은 훨씬 해외 취업에서 높게 받거나 이러지는 않다는, 평균 수준에도 현실적으로 못 미치고 있다. 그런데 해외 취업을 하면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측면도 상대적으로 있어서 삐쩍은 개살구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외교부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교부로 해외 취업한 청년들 취업비자 현황을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이 굉장히 예, 김정곤 의원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9.2%를 넘어서고 있고 체감은 한 25% 달한다니까 사실 뭐 국가 재난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해외 취업과 관련된 문제를 조금 의견을 좀 드리면은, 해외 취업이 사실상 이제 지난 정부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실효성은 사실상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2017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까지 4년간 해외 취업자 중 3년 이상 해외 체류 중인 사람은 27.6%, 17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조차도 응답률이 전체 5,907명 중에
22%밖에 안 되어서 사실상 고용 안정성은 훨씬 더 열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처 조사를 통해서 구인기업 DB를 정비하고 해외 K-무브 센터의 노무 담당 멘토단을 구성해서 해외 취업 청년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해외 가서 일을 하면서 실제로 적시된 임금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피해까지도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 취업을 권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잘 취하는 것 또한 국가가 해야 될 어떤 기본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방부 차관님께 하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이제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 방향에 부응하는 최선의 방법을 이제 경력이나 학업의 단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최소 조건이겠지요. 그런데 실제 작년 구인 공고 인정 거부 건수를 보면 전체 8,755개 중에 공고 중에 3.58%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구인기업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 취업은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근본 해법이 아니기도 하지만은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도 있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치를 좀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기업 회원 가입 신청 시에는 홈페이지 가입 자체를 제한적으로 방법으로 엄격히 지금 현재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가 보는 청년들이 해외 취업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해외 취업과 관련 여러 현안도 있을 수 있지만은 시민의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거기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안 돼 있다는 거죠. 이미 이제 신고조차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상호 관계도 형성이 돼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이거와 관련해서 법제도를 빠르게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해외를 진출했을 때 신변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 조치를 빠르게 좀 취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우리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께도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외 취업 인정 기준은 이제